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엔지니어링 디자인팀 이소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22년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신규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만나 뵙고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규 공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신서비스 산업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사업, 서비스 산업융합 고도화 사업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나뉩니다. 내역 사업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사업은 신가치 창출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술개발 및 제조 서비스화를 위한 제조 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서비스 산업융합 고도화 산업은 산업 기술 간 융합 및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2년도 내역 사업별 지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식서비스 사업의 모든 신규 과제는 품목 지정형으로 공고된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 예산이 총 26억 원이며 최대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연구개발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서비스 산업융합 고도화 사업의 경우 공고 예산이 총 60억 원이며 최대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연구 개발 기간은 마찬가지로 최대 3년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지원 규모는 최대 기준이며 공고된 모든 과제는 지원하시고자 하는 RFP별로 지원 금액, 지원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RFP 하단에 4번 지원 기간, 예산, 추진 체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역 사업별 상세 안내입니다. 각 내역 사업별 지원 내용은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주관기관 신청 자격 요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이신 중소, 중견기업이셔야 하고,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에 대한 보유 사실을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 핵심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과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총 4개로 상세 내용은 각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산업융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과제는 총 10개로 상세 내용은 마찬가지로 각 RF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과제 유형 분류가 혁신 제품형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시에 서비스형 과제에도 속하므로 원천 기술형 과제 기준으로 사업비 선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는 기관 유형별로 유리한 비율을 선택하셔서 정부 출연금 비율을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식서비스 사업은 혁신 제품형, 원천 기술형, 서비스형 모두 다에 속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유리한 비율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것은 22년도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22년도 연구개발비에서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내 현금 비율을 보시는 표와 같이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지침이 22년도에 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비율은 올해 22년도 연구개발비 계상하실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후 연구개발비는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연구개발비 계산 기준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페이지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요약해드리면 22년도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총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부 출연금 비율은 높이고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은 완화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으로만 설명드리다 보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정부 출연금이 4억 원이며 1개의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과제를 신청하시는 경우 연구개발비 편성 예시입니다.
총 연구개발비는 5억 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총 연구개발비의 80%인 4억 원이 정부 출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인 1억이 민간부담금이 되고 이때 민간부담금에서 10%인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 90%인 9천만 원은 현물로 계상이 가능하십니다. 지식서비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술분류 코드에 산업기술분류표 지식서비스 대분류 내의 소분류 코드로 명시하시면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기에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식서비스 사업의 인건비 최소 편성 비중은 60%입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각 연차별 인건비 비중이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수행기관별이 아닌 연차별 총 연구개발비 대비 모든 참여연구원의 현금을 합한 인건비 비율 60%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하시는 경우에 간접비 내에서 해당 인력의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 중 사전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지원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되시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이 되실 수 없으니 지원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규 사업에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이테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업 공고, 지원 사업 공고, 22년도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들어가셔서 공고문, 관련 규정, 접수 양식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센터 메뉴, 이용 매뉴얼, 과제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를 하시면 전산 사용법을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 신청은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 책임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먼저 로그인 혹은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연구과제 수행 메뉴로 들어가셔서 신규 과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이번 신규 사업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의 목록입니다. 접수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별로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는 전산에 직접 입력하시는 단계고 4단계는 표에 있는 서류들을 항목별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서류의 필수 여부를 확인하셔서 필수 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하고 비필수 서류인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기관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출 기한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월 24일 18시까지로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 제출 및 수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꼭 유의하셔서 기한 내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많아 전산 오류가 잦습니다. 전산 오류로 인한 미제출 시에도 제출로 반영해드릴 수가 없으니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셔서 전산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사업 신규 신청 과제는 혁신제품형 평가 기준으로 신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크게 기술성, 연구 역량 및 인력 활용, 사업화 및 경제성 3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배점은 기술성 항목이 50점, 연구 역량 및 인력 활용 항목이 20점, 사업화 및 경제성 항목이 30점입니다.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하셔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실현 가능한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과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안하시는 개발기술의 국내외 경쟁기술, 기업과의 차별성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실 때는 그림, 도표, 샘플 제시를 통해 가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표지입니다. 1번 부분에서 세부 사업은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사업을 입력하시고
내역사업은 지원하시고자 하는 내역사업을 서비스 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서비스 산업융합 고도화 기술 개발 중 한 개를 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선정 방식은 모든 과제가 품목 지정형이므로 품목 지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구 개발 기간은 모든 품목이 최대 3년 지원이므로 단계 구분 없이 1에서 3년 차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부 개발 기간 표현 방법은 슬라이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실무 책임자는 과제와 관련해 저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인력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는 인력으로 한 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문 작성법 설명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 1 산업기술 분류표를 참고하셔서 1순위는 대분류 지식서비스 기준에 해당되는 소분류 명칭을 작성하시고 2, 3순위에는 개발하시고자 하는 분야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유형 및 특성은 지원하시고자 하는 RFP별로 상이하니 꼭 확인 부탁드리며 공통적으로는 혁신제품형, 서비스형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R&D 샌드박스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이 아니라 일반에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 24페이지의 전담팀 문의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문에서는 최종 목표를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결과물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활용 목적 및 기능도 꼭 함께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관련 설명은 슬라이드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연결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각 항목에 따른 페이지 넘버를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량적 목표 항목 작성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목표 항목은 최종 목표 달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량적 목표 항목은 첫 번째로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혹 1차년도에는 달성 항목을 설정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1차년도부터 연구개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연차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최종 개발품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 등이 모두 확인될 수 있는 항목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업화를 위해 표준 인증 기준에 맞는 목표치를 제시해 주시고 인증 기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 방법의 경우 연구 개발 기간이 총 3년이라면 1, 2차년도는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지만 최종 연도의 경우에는 꼭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은 100%가 되도록 비중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논문 게재나 특허 출원, 특허 등록을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술적 성과에 해당되므로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요약드리겠습니다. 동 슬라이드에 기재된 내용은 꼭 읽어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사항 위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개발 내용 중 핵심 연구 개발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외주 용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주 용역을 계획하시는 경우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사업계획서의 기재 및 별첨 3번 외주 용역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선정평가에서 승인을 받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안과제는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 관리하는 과제로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 과제 신청하시는 경우 일반 과제로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술 성숙도, 즉 TRL은 지원하시고자 하는 RFP별로 시작부터 종료 시점의 목표 단계가 상이합니다. 반드시 RFP를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든 서식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시고 작성 요령은 제출 시 삭제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혁신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 선정되시는 과제는 단계별로 연구개발비 정산 및 평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연차별로 평가와 정산 절차를 진행하셨지만
연구기관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차평가와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성숙도를 나타내는 TRL 관련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1단계인 기초이론 실험 단계와 9단계인 사업화 단계는 정부 R&D가 지원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번에 공고된 과제는 대부분 TRL 5단계에서 시작, 과제 종료 시 8단계까지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RFP별로 TRL 단계가 상이하게 배정되어 있으니 지원하시고자 하는 RFP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많이 혼동하시는 시작품과 시제품 용어 차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였으니 슬라이드 내용을 참고하셔서 명확한 용어로 계획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 신규 공고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식서비스 사업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